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서원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난치성 질환을 조기 예측하는 생체지표 패널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과제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환경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 당뇨, 치매와 같은 난치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 남녀 불문하고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건강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별 유병 기간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것은 의료 복지 비용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치료 중심의 의료가 질병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예측 의료의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바뀌어야 하고 이와 같은 수요를 생각해서 지금 예측 의료에 대비한 각종 과학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신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액티브하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만 보아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과 기술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예측 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본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치 질환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그리고 그런 수요에 맞춘 여러 가지 의료 산업적인 기술 혁명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소재는 바로 질병 예측을 위한 생체 지표를 발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저희가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있는 인체의 조직으로서 인체의 모든 생리 현상을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혈액으로부터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혈액 내에 있는 특별히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 패널을 단백체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체 지표를 질환 관련으로 발굴하는 연구는 지난 수년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 과제가 기존의 과제와 매우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모든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저희가 제안하는 연구는 모든 것들이 차별화되는 아주 독창적인 연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연구는 건강인과 환자를 이분법으로 구별해서 질환의 상태를 정적으로 반영하는 개별적인 생체 지표를 정량적인 차이에 의해서 주로 발굴해 왔고요. 그 발굴의 목적이 주로 질병의 진단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 과제에서는 정상으로부터 질병으로 이행하는 동적 과정을 복합 지표를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량적 차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과학적 근거도 같이 고려함으로써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복합 지표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제의 성격이 기존의 생체 지표를 발굴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의 조건도 기존의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생체 지표와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체의 미세한 생리적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초기에 감지를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반응해야 되며 다양한 질환의 요인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생체 지표지만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실험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질병의 앞으로의 추이를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 측정이 용이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체 지표의 후보가 어디에서 있을까? 저희는 그 중에서 특히 하우스키핑 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키핑 진이란 사전적인 정의로 볼 때
모든 세포에서 항상 발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키핑 진들이 발현하는 단백질군을 우리는 하우스키핑 패밀리라고 하는데, 바로 항상 모든 세포에서 발현되어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세한 생리적 변화도 아주 빠르게, 민감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우스키핑 패밀리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이런 하우스키핑 패밀리를 질병 예측의 생체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우스키핑 패밀리 중에 저희가 본 과제에서 1차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미노산 tRNA 합성 효소의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 아미노산 tRNA 합성 효소들은 원래는 유전자의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해석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효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효소들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질병 상황에서는 세포 바깥으로 흘러나가 혈중을 돌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ARS의 39종의 패널들이 어떻게 질병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도식도로 저희가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포 내에는 39종의 ARS들이 정상적인 생리적 상황에서는 단백질을 힘을 합쳐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질병적인 상황이 되면 이 중에 특정 ARS의 조합들이 혈중으로 흘러나가서 결국 그 질병에 대한 요인들을 제거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와 같은 생리적 기능을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혈중에 있는 ARS의 이런 조합들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측정의 패턴을 가지고 어떤 질병으로 각각의 개인이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혈중에 있는 ARS의 패널을 분석함으로써 질병 예측 인덱스를 저희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체의 모든 체계에서 데이터를 모아 보았을 때 혈액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체액에서 이런 다양한 ARS들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RS는 이와 같은 예측형 생체 지표로서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더욱더 확신스럽게 하고 있고, 개별적인 ARS가 특정 질환 스페시픽하게 세포외로 분비가 돼서 질병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로서 활용되는 사례들이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들은 ARS들이 질병 특이적인 생체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스럽게 해주는 거이지만, 아직까지 전체 ARS를 하나의 패널로 분석해서 질병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인덱스화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저희의 고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과제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는 이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오버롤 워크플로우를 모식으로 간단히 표시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체의 39종의 ARS와 실험적으로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혈액 지표들을 모두 가능한 최대한 숫자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확립하고, 그것을 세포와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결국 ARS 기반의 질환 예측 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인체 시료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한 아주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뒤 그것을 질병과의 연관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ARS 기반한 질환 예측 인덱스를 개발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통계적인 의미로만 이 질환 인덱스를 쓸 뿐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저희가 해석을 해서 결국 질환을 예측할 뿐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국 그 진행이 가능한 예측되는 질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 방법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혈중에 있는 39종의 인체의 ARS 패널과 그리고 실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기존에 질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한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혈중 생체 지표가 약 500개 정도가 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포함한 가능한 최대의 조합을 한꺼번에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고 1차적으로는 그 세포를 기반으로 한 모델에서 1차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생쥐를 사용한 질환 모델에서 2차의 검증을 통해 3차의 검증을 결국 인체 시료를 통해서 해서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결국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인덱스를 구축한 뒤 거기에 대한 병리 관계를 기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사이클을 계속 돌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연구의 시간과 예산을 반영해서 이 플랫폼은 모든 질병에 사실은 아주 유니버설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빈도가 높고 레퍼런스가 많은 대장암을 중심으로 첫 번째 사이클을 돌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다양한 질병으로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1차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도해 보지 못한 연구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예측형 혈액 단백질 패널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 잘 이해되고 있지 않는 정상인이 질환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행되는지의 과정을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모니터함으로써 질병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분자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미래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측의학의 현실화를 위한 본 기술은 아주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생명과학과 정보 데이터과학 융합 연구의 좋은 성공 사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파급 효과는 저희가 이 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동일한데요.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인간의 단순 수명을 연장하는 노력보다는 헬스 스팬, 건강한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고 연구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도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막대한 의료와 복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는 예측의학의 현실화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사이언티픽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관련된 예측 예방 관련된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했던 예비 제안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던져주신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질문을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제안하고 있는 생체지표 패널에서 ARS만 강조되어 있으므로 단일 지표가 아닌 다른 복합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ARS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시간적인 제한 때문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ARS 자체가 단일 지표가 아니고
각각이 질환 예측력을 갖고 있는 39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미 복합 지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ARS에만 분석을 집중하지 않고 이것과 같이 레퍼런스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환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혈중 단백체 약 500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하여서 지금 분석을 함으로써 ARS 패널이 질환 예측력이 기지의 혈중 단백체와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지를 모니터할 생각이고요.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에 추가해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아주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아미노산 기반 질환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중에 있는 아미노산의 수준을 비교해서 어떤 질병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단백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시도는 혈액에 있는 아미노산 대사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기술적으로 상보성이 있고 또 같이 비교를 하면 어느 시스템이 더 질병의 예측력이 좋은지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단백체 그리고 대사체와 같이 비교하는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산에 비해서 연구 방법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선도 연구보다는 협력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의 목표가 세계 최초 선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본 과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생명의 기초과학과 그다음에 의학, 그다음에 데이터과학, IT 등이 융합할 수밖에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상 이런 융합과 협력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어진 기간 5년이라는 기간과 주어진 예산의 현실성을 생각하면 모든 질병을 다 여기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발한 암이고 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대장암을 먼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 시스템이 잘 워킹한다고 확신이 들 때 그 연구의 범위를 다른 질병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은 말씀드린 여러 차례 사실 강조를 드렸지만 연구의 목표와 대상과 검증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 세계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글로벌 퍼스트 앤 온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한 것은 하우스키핑 인자들은 여태까지 질환 관련의 생체 지표로는 한 번도 활용되어 보지 않은 미지의 패밀리입니다. 이 하우스키핑 인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저희는 질병의 예측을 위한 지표 패널로 활용하려는 것은 기존의 생체 지표 발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역발상의 연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안자가 기존에 공동 연구를 하였던 국제 연구자들이 이 분야의 선두자고 제안 연구가 기존 연구의 지속으로 판단되는데 이분을 뛰어넘을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사실은 ARS 분야에서 이 두 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선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의 내용을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실은 그 한계나 혹은 소수의 ARS의 연구를 국한해서 리덕셔니스틱한 연구 기법, 즉 분자와 세포 생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기초 생명과학 연구에 국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본 제안 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인체의 전체 ARS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구의 영역도 기초, 중계, 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떤 선도적인 연구자도 따라올 수 없고 사실은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그 차별화되는 연구의 독창적인 연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의 목적과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연구도 이렇게 시도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독창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일하고 퍼스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